사실은 렐레번스 피드백도 뒤쪽에 가면은 probabilistic 렐레번스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연습표라고 다 뺐어요. 뺐는데 렐레번스 피드백을 할 때는 이제 유저가 이게 렐레번트한가 난 렐레번트한가를 마크를 한다 그랬죠, 그죠?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치 리절트가 좀 더 좋은 서치 리절트 나오도록 이제 그걸 다시 피드백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난 렐레번트한 다큐멘터를 필터링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렐레번트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 렐레번트한가 난 렐레번트한가 하는 거는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잖아요. 이것이 렐레번트하다, 난 렐레번트하다 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이거는 지금 전공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여기서 스탠딩 코리는 했죠, 그죠? 했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지난번에 했죠, 그죠? 그저께 했던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레이블이 이제 파이낸스냐, 스포츠냐, 뭐 이렇게 개성을 가지는 그 뉴스, 월드, 아시아 다음에 비즈니스냐 이런 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르에 대해서도 에디토리얼이냐, 무비 리뷰냐, 뉴스냐 또 이제 여러분들 좋아요, 뭐 나빠요, 뭐 뉴트럴 이런 것도 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뭘 많이 하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트위터나 이런데 좋아요, 나빠요 혹은 글 쓰잖아, 그죠? 텍스트로 달잖아, 몇 자 이내로 달면은 그걸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얘가 이 제품에 대해서 좋아요, 나쁘냐를 자동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올렸으면은 그 화장품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그 트위터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이거는 뭐 쓰니까 뭐 여드름이 막 나요. 네, 뭐 그런 거 인식을 잘 해야 돼. 텍스트 프로세싱을 잘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 화장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 그런 것들을 다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자동으로. 그러면 그 화장품을 안 팔든지 아니면 더 많이 팔든지 그런 결정을 회사가 전에 할 수가 있겠다. 일단 그거 말고도 이제 많아요. 이게 나한테 인터리스팅 한 거냐, 아니면 이제 어덜트 한 거냐, 아니면 어덜트들이 볼 랭귀지냐,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그때 처음에 토코나이징 하고 할 때 잉글리시냐, 프렌치냐, 차이니즈냐 하는 랭귀지도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저럴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어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무수다. 그거는 이제 영어의 다큐멘트다. 영어 다큐멘트라고 클래시파이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리눅스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텝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했죠, 그죠? 매뉴얼 디스크리션도 했고, 오토매틱 했고, 슈퍼바이스드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아까 배웠던 게 뭐예요? KNN하고 러시아 알고리즘이고, 지금 배울 게 네이버 베이스에 심플하고 라고 되어 있고, 스포츠 벡터 NC는 새로운 이론인데 새롭다 그러면 한 10년 넘었죠. 그리고 이제 파워풀하다, 더 파워풀하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이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즐룰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베이즐룰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는데, 베이즐룰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A하고 B하고 있을 때 A and B가 이렇게 기본 B에 A probability A 곱하기 그 다음에 probability B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다 이 뜻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이게 때문에 있고, 그러면 기본 B에 A가 나타날 확률 그건 뭐냐? 이거하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적용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포스트 에리아하고 프라이어가 있죠, 그죠? 프라이어 뭐예요? 확률에서 확률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 유치원 때 배우나? 프라이어가 뭐예요? 왜 자꾸 날 안 쳐다봐? 지금 하는데 프라이가 뭐야?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뭐냐고 아는 사람 없어요? 베이스 룰을 배웠어요? 대주를 안 배운 사람? 그럼 다 배웠다는 얘기지, 그지? OX 문제니까. 근데 여기서 물론 베이스를 배운 사람은 또 손 안 든다. 그러면 안 되지. 베이스를 안 배운 사람 없죠? 안 배웠어? 처음 들어봐? 정말 처음 고등학교 때 안 배웠잖아. 다 문과 나왔어? 베이스를 안 배웠다고? 아, 이거는 배웠는데 이게 베이스룰인지 몰랐어? 이게 베이스룰이야. 그래서 아무리 다 배웠죠? 예, 손 들어봐요. 손 죽으라도 안 들어. 한 학기 달려가는데. 어? 또 안 배운 사람은 안 들고, 배운 사람은 안 들고, 어쩌란 말이냐. 자, 그래서, 이게 베이스룰은 이렇게, 요게 베이스룰이에요. 딱 한 줄이 베이스룰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를 쓰죠, 요거를 쓰는데, 뒤에서 이 베이스룰을 왜 쓰는가를, 뒤에 설명을 들으면 좀 잘 알 거예요. 이게 프라이어라는 건 뭐냐면은, A가 나타날 확률이에요. 조건이 없죠, 그죠? 요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 책이 풀 때? 어? 그 프라이어라는 건 뭐냐면은 A가 나타날 확률은 주어진 조건이 없을 경우에 주어진 조건이 없을 때 예를 들어 여자하고 남자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런 거는 미리 다 계산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프라이어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포스트 에리아라고 있죠, 그죠? 포스트 에리아는 뭐냐면은 어떤 조건 B가 주어졌을 때 A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확률이 나타나더라, 이만한 확률이 나타나더라 하는 게 포스트 에리아예요. 그래서 이 베이즈 룰을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지금부터 볼까요? 자,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 이렇게 하죠. 이거나 앞에 이 식이나 같은 식이에요, 그죠? 이 식이나 요 식이나 요 없이, 그죠? 요 식이나 요 뒤에 있는 이 식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P하고 C하고의 이렇게 같이 나타날 확률은 기본 D에 C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prior D probability. 이거는 반대하고 같다. 요걸 집어치우고 요거를 PD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은, 클래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다큐멘트가 돌았을 때, 다큐멘트가 주어졌을 때 그 다큐멘트의 클래스가 주어질 확률, 어떤 클래스가 주어질 확률. 그럼 이렇게 설명이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큐멘트 같은 다큐멘트야. 예를 들어가지고 클래스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는데 클래스가 두 개 있어. 클래스 두 개 있을 때 다큐멘트가 주어졌을 때 C1에 속한 확률은 얼마냐? 이거는 다큐멘트가 주어졌을 때 C1에 속한 확률. 그렇죠, 그죠? 뭐 달라요? C 대신 C5만 하면 되겠죠? C2 이게 그러면은 다큐멘트가 주어졌을 때 C2에 속한 확률. 자, 그러면 P의 C1 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P의 C2 값보다 크다. 다큐멘트가 똑같은 걸 주어졌을 때 이것이 C1에 나타날 확률하고 C2에 나타날 확률을 봤을 때 C1이 더 크다. 그러면 다큐멘트는 클래스가 된 거예요. C1으로 가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죠. 안 어렵죠, 그죠? 쉽죠?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보세요, 자세히. 이 식에서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필요가 없을까요? PD가 필요가 없죠? 왜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죠? 크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확률이 나타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클래스 1보다 클래스 2가 크냐, 아니면 혹은 클래스 2가 클래스 1보다 크냐.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클래스는 항상 C1에서 2에서 클래스 딱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클래스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중요하지 절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랭킹 매길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랭킹 매길 때도 상대적으로 코사인 값이 높은 것이 중요한 거지. 왜냐? 1등으로 랭킹되기 위해서. 그것이 점수가 0점, 뭐, 분지 0.8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건 마찬가지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다큐멘트 D가 C1으로 들어갈 건가, C2로 들어갈 건가 하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똑같은 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진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요거만 쓴다. 계산할 때. 밑에 PD로 나누는 건 안 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확률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게 D가 뭐냐면은, D가, 이게 우리가 타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다큐멘트 D가 있는데, 새로운 다큐멘트 D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벡터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럼 이게 다 단어들이죠, 그죠? 벡터로 된 단어들이죠, 그죠? 이것들이 그러면 C1에 속할 것인지 C2에 속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은 J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매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맵이라는 거는 맥시멈 포스테리아 이런 뜻이에요. 맥시멈 포스테리아. 쉽게 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큰 수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맥시멈 맵이라는 거는 맥시멈 포스테리아. 아까 그랬죠? 포스테리아는 계산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 하는 뜻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C 중에서 여기 아그맥스라고 되어 있죠. 아그맥스라는 건 이제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본 사람. 또 손 안 들지.
손 좀 들어봐. 아그맥스 손 들어본 사람. 아그맥스라는 거는 아규멘트라는 뜻이야. 아규멘트가 이제 이게 C1일 수도 있고 C2일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찾는 걸 가지고 아그맥스라고 해요. 확률이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을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막 들어갔을 때 이게 파라미터라는 건 J 대신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1일 때 가장 큰지 2일 때 가장 큰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파라미터 1부터 J까지 중에서 찾는 거 그걸 가지고 아그맥스를 합니다. 그거 결국은 아까 얘기하는 C의 매가 같은 얘기다. 계산해 보니까 가장 큰 값을 쉽게 말해서 무식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C1, C2, CJ까지 다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대입을 해봤을 때 그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이 어느 것이냐. 그게 이 다큐멘터리에가 속하는 클래스다. 그래서.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아그맥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주어진 다큐멘터가 이렇게 D를 이렇게 살짝 바꾼 거예요. 그죠? 여기서 D를 요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C에 이거는 이제 C가 어떤 게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C에 J라고 해놓고 이거는 X1, X2,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네이버 베이스를 네이버 베이스 룰을 적용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CJ가 하고 바뀌고 밑에 분모에 P 다큐멘터 들어가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P 다큐멘터 없었죠? 그죠? 그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C1이나 C1 클래스나 C2 클래스의 양쪽 다 똑같은 숫자가 디노미네이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왜 없어도 되냐? 상대적인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거는 없앤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나온 식이 이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계산하면 되잖아.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그죠? 따라왔죠? 자, 그러면 앞에 것보다 뒤에 것부터 봅시다. PCJ라는 거예요. PCJ라는 거는. 자, PCJ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prior probability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C에 PCJ라는 거는 뭐예요? 프라이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 전에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 CJ가 주어졌을 때 계산의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계산하기 전에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다큐멘트가 이렇게 있어요. E1, E2, E3 이렇게 있을 때 다큐멘트 1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C1에 속한다고 봐요. 다큐멘트 2도 C1에 속한다고 봐요. 다큐멘트 3는 C2에 속한다고 봐요. 다큐멘트 4는 이것도 C2에 속한다고 봐요. 다큐멘트 D5는 C3에 속한다고 봐요. 그럼 클래스 종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근데 지금 클래스 개수가 몇 개예요? 자, C1의 확률 얼마예요? C1의 확률? C1의 확률 얼마예요? 5분의 2죠? 그죠? C2의 확률 얼마예요? 5분의 2죠? C3 확률 얼마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다큐멘트가 어떤
어떤 다큐멘트가 들어오는지 상관없이 프라이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빠진 거 맞나?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서 쉬운 거 이거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큐멘트 5개 쓸 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A도 있고, A도 있고. 이 시원이니까 A가 많겠지, 그지? B가 많은 좀 있겠고, 이거는 크니까 B가 많고, B가 하나 있고, 뭐, 여기도 B가 많겠죠, 그죠? A 하나 있고, B 있고, C 하나 있고. 여기는 C가 많다. A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C1에 속하고, 이것도 C1에 속하고, A가 많으니까. 이거는 B가 많으니까 C에 속하고, 이것도 B가 많으니까 C에 속하고, 이거는 C가 많으니까 C에 속한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놨는데, 이제 테스트 다큐멘트가 들어왔어요. 다큐멘트 6. 그러면 A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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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클래스가 이건 뭐예요? 이건 테스트. 그럼 이거는 어느